8장에서 처음 객체 제한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에서 배운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주위에 있는 객체를 정해서 그걸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클래스로 변환 후 실제 구현하는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위에 있는 객체를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클래스로 변환 후 앞에서 배운 클래스 문법을 위해서 많이 구현해 보면 여러분들이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과정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 자, 앞절에서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과정 첫 번째 단계가 분석 설계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할 객체들을 추출합니다. 자, 이런 분석 설계 단계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이 투입이 돼서 분석 설계 과정을 통해서 다 문서화를 시켜서 이제 객체를 추출합니다. 자, 이 단계는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입문자 관점에서 주위에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객체를 하나 정해서 그걸 클래스로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8장을 비롯해서 9장부터 나오는 여러 객체 제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하게 학습하시고 난 다음에 책이나 사이트를 참고해서 더 깊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객체 추출 후 속성과 기능을 찾는 단계입니다. 다 해봤죠? 그 다음 단계가 객체 모델링 단계죠.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이제 프로그램에 필요한 속성과 기능을 정제하는 단계입니다. 자, 객체 모델링 후에 실제 클래스로 변환합니다. 속성은 필드가 되고 기능은 메소드로 변환이 됩니다. 자, 클래스로 변환하고 실제 우리 앞에서 배운 클래스 문법을 이용해서 실제 자바 코드로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이 단계로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실제 이 단계별로 우리가 객체를 정해서 한번 클래스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주위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객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동차겠죠. 자동차 객체를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한번 클래스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자동차 객체를 정했으니까 속성과 기능을 추출해야 되겠죠. 자, 속성과 기능 추출 및 객체 모델링 입문자 입장에서는 각각 따로 하는데 실제 조금 익숙해지면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자동차 객체를 속성과 기능을 추출하면서 객체 모델링을 한꺼번에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속성. 제일 먼저 자동차를 구별하는 차 번호가 있겠죠. 그리고 차 이름, 색상, 배기량, 현재 속도. 그 외에 더 많겠죠. 가장 눈에 띄는 속성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자, 기능은 자동차니까 자동차의 메인 기능은 주행이겠죠. 주행하다. 그리고 정지하다, 멈추다, 가속하다, 감속하다, 주차하다, 차량 정보를 출력하다, 뭐 등등등 이런 기능을 쭉 나열해 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클래스 변환 및 구현이겠죠. 자, 클래스 변환. 자동차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하기. 자, 자동차. 클래스명은 카겠죠. 자, 속성. 차 번호, 차 이름, 색상, 배기량, 현재 속도를 자, 필드로 변환하는 거죠. 차 번호는 카 넘버겠죠. 스트링 타입입니다. 차 이름은 카 네임, 스트링 타입. 차 색상은 카 칼라.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 문자 이름입니다. 카 사이즈 2000cc, 2400cc. 자, 인트 타입입니다. 벨로시티, 속도, 인트 타입입니다. 자, 기능을 메소드로 구현합니다. 저 주행하다, 드라이브, 리턴 타입은 보이드입니다. 자, 스피드, 속도를 높이는 기능입니다. 리턴 타입 보이드. 감속하다, 스피드 다운. 자, 정지하다, 스탑. 주차하다, 파크. 차 정보를 출력하는 객카 인포 메서드, 리턴 타입 스트링입니다. 자동차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필드와 메소드로 변환해 봤습니다. 클래스는 일종의 설계도라고 그랬죠. 그럼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 자바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퍼블릭 클래스 카, 클래스명 카입니다. 자, 필드. 앞에서 우리가 클래스로 변환한 필드를 지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카 넘버, 카 네임, 카 컬러, 카 사이즈, 벨로시티. 그 다음 구성 요소는 이제 생성자입니다. 자, 보면 자,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를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생성자는 매개 변수의 개수를 다르게 해서 여러 개를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통상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와
필드의 개수만큼의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를 구현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현하다가 다른 생성자가 필요하다 이러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기본 생성자와 필드의 개수만큼의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를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값을 인스턴스 생성 시 필드에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자, 드라이브 주행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스피드업. 자, 스피드업 메소드 호출하면 스피드는 속도를 높이는 기능입니다. 속도를 증가시키니까 속도 정보는 벨로시티 필드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를 호출하면 벨로시티의 값을 1 증가시킵니다. 스피드 다운은 반대입니다. 벨로시티 값을 1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벨로시티가 0보다 작으면 벨로시티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자, 스탑은 차를 정지하는 기능입니다. 차를 정지하면 당연히 속도는 0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벨로시티 값을 0으로 세팅합니다. 파크도 주차를 하죠. 주차하면 똑같이 속도를 0으로 세팅을 합니다. 자,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은 현실의 객체를 메모리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소드 호출하면 각각의 객체가 현실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필드의 값을 세팅해 줍니다. 지금의 각각의 메소드 구현은 제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구현한 거죠. 실수 배제는 정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기능을 더 추가해 보고 싶다. 이런 메소드 호출했을 때는 속도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필드로 선내서 필드 값을 세팅해 보고 싶다.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나 필드를 추가해서 한번 구현해 보자는 게 의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필드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 객카인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객카인포 메소드를 호출하면 차의 정보를 출력하니까 모든 필드의 값을 출력합니다. 클래스를 구현했으니까 이제 카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해서 차를 실제 메모리상에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실행을 시킵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자, 카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뉴카 생성자 호출하면서 각각의 매개 변수로 차 정보에 해당되는 값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카 인스턴스 생성되면서 카 넘버 필드부터 해서 전달된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자, 그걸 마이카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카 참조 변수로 각각의 메소드 호출해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이카.getCarInfo 호출하면 인스턴스 생성 시 전달된 값으로 초기화된 필드 값을 출력합니다. 즉, 차 정보를 출력합니다. 보면 차 번호는 11가 1111이고 차 이름은 소나타, 차 색상은 흰색, 배기량 2000cc, 현재 속도 60km입니다. 실제 메모리상에 내 차에 대한 차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으니까 메소드 호출해서 이제 운행도 하고 이제 실제 기능을 사용한다 그 뜻입니다. 마이카.speedup 호출하면 차 속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호출하면 60km인데 스피드 호출하면 기능이 기존 속도에 대해서 일식 증가하죠. 그러니까 60이니까 61이 벨로시티 필드에 저장이 됩니다. 두 번 호출했으니까 결국 벨로시티는 속도는 62km가 되겠죠. 현재 속도 출력하면 마이카.벨로시티 출력하면 62km/h입니다. 이번에는 반면에 이제 속도를 낮춥니다. 자, 마이카.speed 다음 메소드 호출하면 기존에 62였으니까 1km씩 감속하죠. 그러니까 61이 되겠죠. 출력하면 61km입니다. 자, 마이카.stop. 자, 이제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정지하면 벨로시티가 0으로 강제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속도 출력하면 현재 속도는 0입니다. 마이카.park 호출하면 주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를 합니다. 메시지 출력합니다. 당연히 속도도 0이 되겠죠. 실제 주위에 있는 자동차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 후 인스턴스 생성해서 실행 클래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메소드 호출해서 운전도 하고 정지도 하고 주차도 해봤습니다. 자, 실습 배제죠. 8절에서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객체를 하나 정해서 클래스로 변환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기능을 메소드로 구현 후 그 메소드 호출해서 원하는 기능대로 한번 메모리에서 한번 실행시켜보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실습 배제에서 비행기, 스마트폰 등등등 여러분 주위에 객체 많죠. 정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객체에 대해서 속성과 기능 추출해서 클래스로 변환 후 그걸 다시 코드로 구현해보고 구현한 코드를 다시 인스턴스 생성해서 한번 실행시키는 과정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자동차 객체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객체 추출 후 클래스로 변환을 해야 되죠. 연습장에 표 그려서 속성 기능 추출한 후 똑같이 UML 클래스 표 만들어 가지고 속성과 기능을 필드와 메소드로 변환해 보라 그랬죠. 연습장에 손으로 직접 하는 것도 입문자 입장에서는 이제 해보다가 실제 개발을 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여러 가지 문서를 실제로 이제 또 남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이제 툴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야지 면접 때나 이럴 때 이제 실제 작성한 결과물을 보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실무에서 구현하는 과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도 그릴 때 draw.io에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 제공하죠. 여기 보면 UML의 기능도 제공합니다. 여기 보면 UML에서 UML도 기능이 복잡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가장 기본 단계니까 여기 보면 클래스 도포 있죠. 보면 세 구역으로 나눴죠. 자, 요걸 선택해서 추출한 속성과 기능을 클래스로 변환 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새 파일을 만들면 되죠. 새 파일 만들어 가지고 바로 나오죠. 새 다이어그램에서 아까 그 UML에 있는 기호를 선택해도 되고 이게 그냥 바로 클래스 다이어그램 요걸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저장해 주시면 자, 예시로 든 클래스 다이어그램 있죠. 자, 이거를 선택해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선택해서 델키 누르면 자, 그리고 요 UML 항목 있죠. 요거 클릭하면 펼쳐지죠. 여기 보면 클래스 네임 요거 드래그해서 자, 이런 식으로 옮기면 클래스 네임에 클릭하면 자,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클래스 네임 카겠죠. 카 써주고 그 밑에 보면 필드 있고 타입, 메소드 있고 타입 있죠. 우리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한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카네임 스트링이고 그 다음에 카 넘버는 스트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네임이죠. 속성도 인트.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 내서 더 속성을 추가하면 되죠. 자, 그리고 메서드 플러스는 접근 지정자 중에 퍼블릭을 나타낸다 그랬죠. 자, 클래스를 다 설계했습니다. 실제는 아까 새 파일 열었을 때처럼 여러 개의 클래스로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구성되죠. 지금은 입문제 단계니까 draw.io에 있는 UML 기능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설계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설계했으니까 이걸 실제 자바 코드로 클래스를 구현해야 됩니다. 자, 그때는 이제 이클립스에서 구현해야 되는 거죠. 섹션 06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섹션 06 EX01 클래스 하겠죠. 자, 설계한 필드 5개죠. 자, 저는 복사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입문자니까 반드시 코드 보면서 실제로 작성해야 되겠죠. 자, 기본 생성자하고 필드의 개수만큼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죠. 두 번째 생성자는 인스턴스 생성 시 각각의 전달된 값으로 메모리에 생성된 각각의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자, 그런 후 이제 메소드의 첫 번째 기능이 차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주행 기능이죠. 자, 드라이브 메소드. 자, 호출하면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능이 이제 속도 올리는 기능이죠. 메소드명 스피드업이 되겠죠. 당연히 속도를 증가시키면 벨로시티 필드에 접근해서 속도 값을 올려줘야 되겠죠. 벨로시티 값을 1 증가시킵니다. 속도를 감소시키는 기능도 있어야 되겠죠.
메소드면 스피드 다운이 되겠죠. 속도를 감소시키니까 벨로시티 필드의 값도 감소가 돼야 되겠죠. 근데 감소가 되더라도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으면 벨로시티 값을 0으로 강제적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 외에 차를 정지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차를 주차시키는 기능이 있죠. 자, 차를 정지하면 벨로시티 필드의 값을 0으로 세팅합니다. 당연히 주차를 해도 벨로시티의 값을 0으로 세팅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차량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가 있겠죠. 자, 차량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 객카 인포 메소드를 호출하면 인스턴스 필드의 모든 값을 출력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차의 모든 정보를 출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자동차의 필드나 메소드는 더 많이 추가할 수 있겠죠. 지금은 상식선에서 제가 자동차 클래스를 구현한 거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세부적인 필드나 메소드를 추가해 보세요. 그럼 카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실제 메모리에서 차의 기능을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차를 사용해 봐야 되겠죠.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카 테스트. 자, 메모리에 내 차에 대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자, 내 차 정보를 입력해야 되죠. 차 번호 1111가 1111입니다. 그리고 차명 소나타. 자, 색상 흰색. 차 크기 2000cc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생성 시 최초 속도 60km로 달립니다. 자, 생성했으니까 먼저 내 차 정보를 출력해 봅니다. 그러면 객카 인포 메소드 호출합니다. 한번 해보면 뉴카 매개 변수가 있는 카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했죠. 그러면 메모리에 생성되면서 우리가 선언한 필드의 값을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전달한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런 후 객카 인포 메소드 호출하면 각각의 필드 값을 출력합니다. 보면 차 번호는 111가 111이고 차 이름은 소나타, 차 색상 흰색, 배기량 2000cc, 현재 속도 60km 출력합니다. 이제 차를 실제 메모리 상에서 운행합니다. 자, 내 차를 이제 사용한다 이거죠. 먼저 내 차에 대해서 속도를 높인다 이거죠. 스피드. 자, 스피드 메소드 호출하면 벨로시티 값을 1증가시킵니다. 그럼 두 번 호출하면 벨로시티 값을 2증가시키죠. 지금 60으로 초기화됐으니까 스피드 메소드 두 번 호출하면 내 차의 속도는 현재 62km입니다. 자, 마이카.점 벨로시티 필드 값 출력하면 62km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기능도 있겠죠. 마이카.점 스피드 다운. 자, 현재 62km니까 스피드 다운 호출하면 벨로시티 값을 1 감소시키죠. 그럼 61이 되겠죠. 출력해보면 현재 속도는 61이다 이거죠. 내 차를 정지시킨다 이거죠. 스탑 메소드 호출해야 되죠. 정지하면 벨로시티 값을 0으로 세팅하죠. 출력해보면 현재 속도는 0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주차를 합니다. 실행하면 자, 주차합니다. 메시지 출력하면서 이제 다 사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차에 대한 인스턴스 생성 후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실제 메모리에서 차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차도 있겠죠. 당신의 차, 내 차에 참조 변수는 마이카니까 당신의 차는 유혹하겠죠. 등등등 해서 다른 사람의 차를 인스턴스 생성해서 한번 사용해 보면 되겠죠. 책에 나온 기능을 다 구현했습니다. 이 예제에서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스피드 호출하면 기존에 차 인스턴스 생성 시 벨로시티 초기값 60km죠. 스피드 메소드 두 번 호출하면 62km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 차 운전하면 1km씩 속도를 증가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한번 증가시키면 10km, 20km 여러분들이 지정한 속도만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근데 지금 스피드 메소드는 그냥 호출하면
단순히 벨로시티의 필드 값을 1 증가시키거나 스피드 다운 1 감소시키죠. 그러면 10씩 증가시키려고 하면 스피드 메소드를 10번 호출해야 되죠. 조금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 때 사용하는 기능이 메소드를 오버로딩 하면 되죠. 스피드 메소드 호출할 때는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단순히 벨로시티 필드 값을 1 증가시키는데 인터타임 매개 변수를 하나 지정해가지고 스피드 메소드 호출 시 여러분들이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감소시키고자 하는 속도 값을 전달해주면 스피드업이나 스피드 다운 오버로딩 메소드에서 받아서 바로 벨로시티에 반영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구현해 보세요. 8절 클래스 실습 예제는 특별히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자, 구현해 보자 하는 의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클래스 실습 예제를 해봤는데 더 나아가 8장 연습 문제를 보면 더 많은 구현 예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실습한 후 9절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렌터카 프로그램을 실제 객체지향 프로그램 가정으로 구현해보고 난 다음에 또 연습 문제 있으니까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차근차근 구현해보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